그렇지. 남한에서 모든 태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치령이 없이는 안 돼요. 자, 남한에서 일어난 모든 무장 폭동, 심지어 학생들 데모까지도 저 위에가 어디요? 북한의 지시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잠시 후에 김학성 동생, 김국선 선생님을 정찬 총국의 최고의 지휘자, 남한의 간첩을 만들어 쑤셔 넣었던 사람 모시고 확인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건국후 80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학생들의 데모까지, 더 민노총의 데모까지, 정교조의 데모까지, 그리고 미순이, 효순이, 그 다음에 또 세월호, 광우병, 자, 촛불, 그 다음에 5.18은 얘기는 내가 안 할 테니까 직접 들어보면 돼요. 이 모든 것은 다 저 위에서 지시해서, 저 위에가 누구요? 이분은 전라도 임실에서 태어나서 해방되기 전에 박헌영의 남로당에 가입해가지고 동네 청년 형님이 와세대학을 졸업하여 가난해서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니까 공부시켜준다고 남로당에 가입시켜서 산속에 가서 남로당의 공부가 뭐냐? 볼세비키 혁명책이야. 그 책을 공부시켜서 이미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남로당 당원으로 가서 전라북도 임실에 연락책이 됐어. 완전히 공산주의. 그렇게 하다가 해방이 딱 된 후에 6.25가 일어나니까 인민군이 내려왔어. 내려오니까 인민군이 완장을 채워줬어. 완장 알아요? 동네 빨갱이. 이따가 이청 교수가 설명할 거야. 동네 빨갱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완장을 딱 채워주고 동네의 지주 어른들을 대나무로 찔러 죽이라 그랬어. 그래서 몇 사람을 죽였어. 이 할아버지는 직접 증언을 안 해. 옛날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을 자기가 청년인 자기가 17살짜리가 찔러 죽인 거야. 그런데 인민군이 낙동강 전투에 갔다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수복에 오니까 인민군이 다시 쫓겨서 서울로 올라가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여기서 못 산다. 너 어른을 죽였기 때문에 너가 살려면 저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영동을 지나서 충청도 영동 금강을 지나서 태백산맥을 지나서 저 북한군을 따라 올라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24년을 살면서 간첩 교육을 받고 마지막 간첩 교육이 끝난 뒤에 파송하기 직전에 초대소에서 모란봉 초대소에서 만찬을 베푼대. 남한에서 올라간 최고의 직분 홍명희 부수상, 이게 김국성 선생님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홍명희 부수상이 간첩의 일개조가 2명씩인데 같은 2명한테도 지시하지 않고 너 이쪽 방으로 와. 오더니 나도 남조선 출신이야. 내가 너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는데 잘 들어라. 너가 남한에 가서 공작할 내용은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이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전라북도 전주에다가 거점을 만들고 끝까지 김대중 대통령 만들고 하다가 나중에 엄마를 만났어. 그렇게 북한에서 엄마 만나면 안 된다. 엄마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 하는데 사람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만났다가 결국은 전향을 했어. 전향하려고 이제 파출소로 가는 중인데 파출소 직원이 경찰이 너 여기 왜 오시오? 그러니까 나 남파 간첩이요. 왜 왔어? 전향하려고 그랬더니 야! 내 널 체포했어. 그래가지고 체포했. 이 대한민국이요 공무원들 개떡이요. 왜? 지가 상금 탈라고. 너 전향한 거 아니야? 내가 현장에서 체포했어.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끌고 들어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깜빵을 12년을 살은 거야.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나온 뒤에 이 있었던 북한의 생활로부터 온 한국의 근대사에 모든 내용을 일기장으로 다 썼어. 거기에는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 이 고정 간첩들이 전라도 전주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남로당의 뿌리 전라도에 제일 많아 모여서 이틀 후에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우리는 전폭적으로 거기에 투입한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으니 이어서 들어보시라고.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이 문재인 이 개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자고? 자, 이제 증인을 모시겠습니다. 김국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할아버지가 김대중 플러스 이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증언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중하고 또 문재인 이 간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다 그러지. 북한에서. 아니, 북한이 아니고 내가 만들었다.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만든 당사자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은 간첩, 그 앞에 간첩은 누구냐? 김대중. 광주 사태를 누가 일으켰다고? 이거는 미국의 CIA 보고서에 CIA가 30년이 지나면 기밀을 공개를 하게 돼 있어. 그 CIA가 4, 5년 전에 공개했어. 광주 사태는 김대중을 추종하는 자들과 북한 추동자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공식 문건 지금도 안 변해. 그대로 CIA가 그대로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해야 안 해?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주사파한테 넘어갔다 이거요. 왜 이따위 대통령들이 이따위 개지랄을 내깔리냐고. 왜 그러냐고. 북한에서 공작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북한에서 이렇게 두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증인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말을 수백 번 들었죠. 예. 근데 탤런트 연기를 하려면요. 예. 같은 말을 계속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돼. 처음 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학교는 어디 나왔나요? 예, 저는 평양 금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은 김책공 종합대학과 당양성 기관인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했고요. 또 그 다음에 정보 일꾼들을 교육하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 거기서 한 일이 뭘 일을 했습니까? 예, 제가 한 일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한국말로 쉽도록 이해하도록 그냥 딱. 예, 남조선 해방을 위한 그렇지. 정보 기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간첩을 교육. 파견하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양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파견하고 그렇지. 그 공작을 지휘하고 한마디로 남조선 혁명의 완성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남조선에 파견된 간첩을 선생님이 다 집어넣었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자 어디 집어넣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국회에다 넣었어 안 넣었어요? 였습니다. 청와대는요? 였습니다. 언론에는? 였습니다. 국방부에는? 였습니다. 자 그러면
않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조선 혁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다 침투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장입니다. 긴장. 자 봐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긴장 다다다다. 교회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거기는 물론이었죠. 교회는 예. 그런데 목사 새끼들이 북한을 말이야 예. 막 30번도 가고 40번도 가는데 예. 목사 새끼들이 북한 가서 뭔 계지를 떨어요? 그 사실 내가 조금 심도 있게 말하겠는데요. 우리 목사들 속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많은 횟수로 갔고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저 지금을 말하면 김정은이 통치 정치적 토대를 강화시켜주고요. 그런 일 하죠. 그러니까 욕을로 말하면 간첩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올라온 간첩들한테 예. 이쁜 아가씨 붙여줬어요 안 붙였어요? 붙여졌지요. 그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예, 정보 공작에서 섹스 방식은 아주 좋은 효과를 최소한 내니까요. 우리 김구선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목사 예. 북한에 가서 저녁하고 하룻밤 자는 사람이 본인이 확인한 것만 17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 예, 요즘 예, 그 목사들이 평양을 가면요 예. 얘들이 이런데요 아빠 왜 이제 왔어 이런데 그게 뭔 말입니까? 그건 북한이 남조선 혁명을 위한 대남 공작의 기본 술수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전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끈을 꼭 쥐고 있는 거지요. 끈을 꼭 북한에서. 쥐고 있다. 예. 그러면 그 목사들이 포섭이 됐나 안 됐나 한마디로 여자들한테 유혹당해서 넘어졌나 안 넘어졌나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는 확인이 뭐냐 평양 갔다 온 북한 갔다 온 목사들 중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를 나쁜 개자식이라고 욕을 못하는 목사들은 다 간첩이죠. 포섭된 사람. 예, 예. 그렇게 봐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건. 와. 그러니까 연단에 나와서 뒤에서 서건서건 말하는 건 좀 제쳐놓고 제쳐놓고. 이런 대중 앞에 나와서 이름을 꼭꼭 대면서 죽일 놈이라고 타도하는 사람은 간첩이 아니에요. 소강서 너 여기 와서 한번 해볼 수 있냐? 김일성 개새끼라고 해볼 수 있냐? 김정일이 개새끼라고 할 수 있냐? 김정은을 개새끼라고 할 수 있냐? 김여정 그 기집애를 개년이라고 할 수 있냐? 못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 당신이 평양 가서 어떻게 체포가 됐는지. 나는 반드시 말했어. 그걸 할 수 있으면 당신은 안 넘어간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듣기로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개새끼라고 당신을 못했어. 자, 그런 사람이 목사들 몇 명뿐이 아니라 북한에만 갔다 오면 헷가닥 해가지고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 다음에 또 군대 심지어 장군들까지도 갔다만 오면 이거 북한이 서울보다 더 좋던데 이 새끼들은 다 간첩이야. 이 새끼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정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고 오늘까지 누리고 살았던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8월 15일 날 강화문으로 모여 오실래 안 오실래? 이번엔 3년 전에 온 거와 종류가 달라 1000만 명을 조직하여 모여야 돼요. 그리하여 문재인을 반드시 그날 깜빵에다 쳐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의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놨다고 다 된 줄 알죠? 우리가 그때 1차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강화문에 모여서 비가 오나 그 다음 뭐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번 기회를 줘볼까? 5년 연기다.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줬어. 이거는 완전히 해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국 교회한테 숙제를 던졌어. 니들이 알아서 선택해. 5년 연기야. 그런데 5년은 고사하고 2달 반 됐는데 또 탄핵되기에 생겼으니 이것은요, 근본된 원인은 한국 교회 때문이요. 교회여 일어나라. 목사들아 일어나라. 장로들아 일어나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돼. 45년 48년 8월 15일 건국을 선택한 것처럼 이번에 돌아오는 8월 15일 다시 한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대한민국은 한국 근대사에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이와 같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어떤 개자식이 그따위로 소리 하냐고. 뒤에 마지막 영상 틀어봐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영상 잘 보세요.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이 할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 사태는 누가 일으켰다고? 김대중. 김대중의 대리인이 또 누구라고? 문재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8월 15일 날 모여서 저 문재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깜빵에다 쳐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건국 후 80년 동안에 북한이 간첩을 파송했는데 직접 보낸 간첩을 직파 간첩이라 그래. 그 다음에 간첩 뭐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포섭하여 교육한 사람을 고정간첩이라. 고정간첩. 무슨 간첩? 그러니까 직파간첩 더하기 직파간첩이 15만 명. 15만 명이 지금 서울 여기 살고 있다니까. 직파간첩한테 그 다음에 또 그 받아가지고 세뇌가 된 고정간첩이 10배 150만 명.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에 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직파간첩 더하기 고정간첩을 따라서 도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본인은 간첩인지 몰라요. 그런데 간첩질을 하는 거야. 왜? 이미 포섭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해요. 그 사람들의 판단과 가치를 다 그대로 동조해. 이렇게 따라도는 전체 간첩이 얼마냐? 약 300만에서 400만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거야. 증거내 가르쳐 드릴까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1615만 표야.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제일 정책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요. 뭔 철수? 그러면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다 주한미군 철수를 하는 것이 이재명의 신앙이요. 이재명의 신념이란 것을 이재명 찍은 1615만 표가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그것이 뭐냐? 자기도 모르게 간첩질을 하는 거야. 따라서 도는 거야. 따라서.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무성 선생님 보고 확인을 할 텐데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에서 내려보낸 주사파에게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확인. 주사파가 예. 우리나라 국회를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했습니다. 무조건 그건 했죠. 예. 국회 점령했어요. 예. 그 다음에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또 무조건 장악했고요. 예.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우리 다 법문 알지 않습니까? 지금 앞장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청와대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뭐지요? 그건 제가 뭐 외국 방송 가서까지도 말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예, 이제 요걸 또 여기 못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선생님이 그 높은 자리에 북한에 계셨는데 예. 왜 북한을 버리고 남한을 왜 왔습니까? 또 말해야 됩니까? 왜 또 말해야 돼? 그래서 한번 또 뭐 여러 번 말해서 반복하긴 싫지만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자랑이 아니고 이제 목사님 그 질의에 답변하려면 또 할 수 없이 말해야 되겠는데 저는 북한에서 이제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기 쉬우려면 무슨 외무상 장관보다도 더 특권과 특혜를 가지고 김정일이 김정은이야 직접 사업 토의도 하고 전략 보고도 하고 직접 이제처럼 통치자하고 일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는 최고의 수준이었고요. 집이 몇 평이었어요? 200평이었습니다. 1, 2층짜리로. 차는 뭐 탔어요? 벤츠 320 탔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요리사 한 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 관리원이 또 한 명 있었고요. 제 수행 비서교육으로 한 명 있었고요. 예, 하고 그런데 왜 그 북한을 버리고 왜 오셨어요? 예, 사실 한번 한 겹 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장성택 노동당 부장하고 30년을 이렇게 뭐 하인이 아니고 특별 관계 동급으로서 그 인맥 관계를 가지고 깊이 있게 살았습니다. 아, 근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반당 반혁명 분자로 이제 김정은이 한데 처단되면서 그것이 저한테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제 제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또한 그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김정은에 대한 제가 느끼지 못했던 환멸을 느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망명했습니다. 그러면 장성택가 처형될 때 선생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북경에. 예. 그래서 장성택을 죽인 사람들이 선생님도 죽이려고 특파 파송을 보냈다 하는 말을 듣고 예. 제 사- 정보 라인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도 인간인데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딸 데리고 예. 이제 왔는데 오는 것은 좀 쉬웠겠어요. 왜냐하면 뭐 그건 뭐 우린 귀신이니까. 귀신이니까. 예. 이게 보통 탈북자들처럼 저 메콩강을 건너고 뭐 막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죠. 아니요. 저는 하루 새로 하루 새로. 하루 24시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보잉 비행기 타고 직접 인천공항으로 그다음 들어왔습니다. 말은 내가 해드릴게요. 예. 한국 국정원이 데려왔겠지 이제. 와서 이제 5년 동안 국정원에서 이제 생활을 보호를 해줬는데 예. 5년 동안 계시면서 저 사람 간첩 내가 심었어. 저것도 내가 심었어. 이런 것을 국정원한테 명단을 줬을 때 그 예. 국정원이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조금 그건 덮읍시다. 그거 자꾸 지식. 그 말은 하지 말으라고 예, 국정원이 예. 자꾸 부탁을 해서 내가 저- 대신해 줄게. 저 우리 정부 국정원인데 조금 봐줍시다. 예. 안 잡더라는 거야. 왜? 문재인 이 개새끼가 대통령이니까.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가 북한에다 심어놓은 우리의 간첩이 있어요. 휴먼트가 80년 동안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 별 2개까지 올라갔어. 약 360명.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가 심어놓은 간첩 명단을 우리나라 이 정보기관에서 북한한테 다 넘겨줘 버렸어. 그래서 일시에 360명이 처형당했어. 이런 개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거는요 조선 TV에도 다 나온 내용이야. 다 내연 내용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심어놓은 북한의 간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은요, 직파간첩 15만 명, 따라 도는 고정간첩 150만 명, 함께 따라 도는 모든 간첩, 자기는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데 간첩질을 하는 사람이 300만 400만이 되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언을 해도 잡지도 않고 말을 해도 언론이 보도도 안 해주니까 열받아 가지고 영국의 BBC 방송을 간 거야. 이 선생님이 가서 BBC 방송에서 까발려 버렸어. 청와대 간첩 내가 심었다. 거기에 무슨 통신병, 운전병, 요리사 이거 다 내가 심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막 한국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 사람 한국에 들어오면 내가 반드시 만나야겠다. 그래서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내가 이제 몇 번 만난 뒤에 내가 영접 기도를 시켰어. 영접 기도. 무슨 기도요? 내가 영접 기도의 선수권자입니다. 나한테 딱 걸리면요, 마귀도 회개해요. 마귀도. 그래가지고 로고스를 딱 시작해가지고 딱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기도를 따라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시키는데 나도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자유통일에 자도 기회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줄 사람도 없고 또 가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2019년도에 내가 강화문에서 연설하는데 이 문재인 개자식, 김정은 개자식 이걸 그때 현장에 와서 들으셨대. 듣고 저 사람 같으면 내 저 사람하고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다. 저 사람을 같으면 내가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와 같이 자유통일을 하기 위하여 생명을 연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3년 안에 우리는 통일을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조금 섭섭한 것은요, 국정원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마디만 내가 할게요. 세상에 이런 위대한 사람을, 고급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을 일반 탈북자하고 똑같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요 18평이요. 지금도 18평에 살고. 그래 이러면 돼 안 돼? 선생님이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지들은 상금 다 타먹고 3천만 원씩 타먹고 대한민국 개떡이요. 그래서 난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구를 한번 하려고 그래. 명예 국정원장으로 한번 임명해달라. 만약에 황장엽이가 왔을 때 그때 명예 국무총리를 임명했으면요 북한의 전방에 있는 사단장들 다 넘어와 버렸대. 야 내려가면 저렇게 해주는구나. 그럼 이미 통일됐다고. 그런데 김대중이 개자식이 황장엽 선생님을 창살 없는 감옥에다 가뒀어. 내가 황장엽 선생님하고 6번 만났어. 6번. 그래서 금난교회 목사들 2만 명을 모아놓고 황장엽 선생님을 불러내가지고 연설시키는데 경찰들하고요 완전히 전쟁이 붙었는데 따돌리고 결국 내가 금난교회 세웠어요. 그래서 40분 동안 간증을 했어요. 황장엽 선생님이. 그 황장엽 선생님도 나한테 해준 말이 많아. 근데 황장엽 선생님은요 국가의 2인자지만 북한에서, 그러나 정치적으로 2인자지 정보와 비밀에 대해서는 이분이 1인자인 거야. 그런데 이분은요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가 천만 조직을 하여 반드시 우리 통일을 해냅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할렐루야. 그러면 대한민국이 간첩을 다 집어넣었는데 예, 간첩을 집어넣었다는 건 장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북한의 주사파 세상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네. 그것은 이제 좌파 정부가 3번 지금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이가 자기
수명은 다 하고 나 앉았지만 저 사람 자기 수명 다 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저 북한하고 긴밀한 연계 속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한 생각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거죠. 이걸요 분야별로 내가 물어볼게요. 예. 주사파가 북한의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정치 세계를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뭐 국가라는 게 정치가 일선이니까 무조건 점령했죠. 대통령 3명을 북한이 만들었으면 그건 끝난 거지.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까지. 그다음에 경제를 점령했다 하는 이유는 예. 우리 그동안에 3대 좌파 대통령이 예. 북한한테 갖다 준 돈이 100조가 넘거든. 그럼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잡아치웠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것도 문재인이가 끝까지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중국의 자본을 해돌려 쳐가지고 삼성전자를 뺏어서 북한한테 주려고 이재용을 깜빵에 가두고 대한항공을 해체시키고 한 가지 진리 들지요. 한 가지 실례. 예, 예. 한 가지 실례. 매달 매달 100만 달러씩 내 부하가 내내 날라왔어요. 하하. 매달. 매달. 한데 어떤 때는 그 이상이고요. 아. 하면 1년 동안에 아. 1000만 달러 이상이 들어옵니다. 예. 세상에. 그거 왜 또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피하고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저 그렇게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요 안 무너지는 거야. 왜 한국에 있는 이 정부가 북한한테 개성공단에 밤마다 달러의 차를 싣고 갖다 바치니까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점령했다 이거야. 교육 점령했어 못했어요? 청교조 완전히 북한이 점령했지요. 저 민노총 점령해서 안 했어요? 다요 다. 기독교계요 총회장들 뭐 완전히 점령다 했어. 완전히 점령당했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이제 수명이 다 됐다 이거야 내 말은. 응? 겨우 우리가 강화문에 모여서 3년 전에 다시 해봐요. 눈이 오나 그 다음 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겨우 수명을 5년 연장시켜 놨는데 5년은 고사하고 2년도 못 가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년 후에 총선에서 또 한 번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3분의 2, 200석을 해버리면 그날은 김정은이가 내려오는 날입니다. 내려오는 날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8월 15일 날 강화문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여러분만 나와야 돼? 다 데리고 나와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다 뛰어나와야 돼? 다 뛰어나와야 돼? 나라부터 지켜놓고 그 다음에 무슨 개인이 있든지 가정이 있든지 뭐 사업이 있든지 뭐가 있지. 나라가 없는데 개인이 어디 있냐고. 나라가 없는데 가정이 어디 있어.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더운 여름에 피서도 못 가고 휴가도 못 가고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려보려고 땀을 찔찔 흘리며 2주째 지금 전국을 다니는데 다녀보니까요. 야, 내가 3년 전에 강화문 대회를 준비하려고 똑같이 전국을 순회하는데 그때는요 부산, 대구 30명밖에 안 모여요. 30명. 이번에는 보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구름대처럼 몰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밥값이 이번에 2주 다니면서 10억이 들어서 10억 밥값이 10억이 들어서 좋아 밥값이 10억이 든지 100억 들든지 어차피 나는 버린 몸이요 내 교회를 팔아서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천만 조직만 해주시면 자유통일을 한번 해냅시다. 이 사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화문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낼 수 있어 없어? 우리나라 군대가 해낼 수 있어 없어? 국정원이 해내? 지식인들이 해내? 교수들이 해내?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과 저요. 강화문에 모인 애국동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우리가 자유통일을 시켜서 할렐루야 세계의 G2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요.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조국 그룹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